오늘은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접근 방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현재 유동성이 씨가 마른 장에서 상승과 하락 의견에 대한 조롱은 극에 달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상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1위 프로젝트 총책임자도 현재는 퇴사했다 나가고 있고요. 2-3개월 동안 책임자급 시 4명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미국의 위협으로 인해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이 든 순간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걸 보면 임원들은 단기적인 그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스티븐 폴리 오피니언을 참고해 보면 비트코인 ETF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확장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충격을 줄 일은 드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미 탈중앙화하는 거래가 멀다, 현재 민주화가 되어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 ETF가 나오더라도 공매도의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캐나다를 한번 봐라. 우리가 예전부터 존재했던 ETF를 한번 보면은 2-3년 전에 현물 ETF가 출시를 했는데도 유동성이 크게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저한 팩터로 보기보다는 부가적인 옵션, 추가적인 옵션 정도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맹신하는 그림도 이제는 달리 볼 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표면적으로는 봐라, 벗어나지 않았냐, 색깔이나 더 칠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반의적인 해설이 되는 이유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반전시켜서 분석가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외에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기관과 장기 투자자 그리고 개인들의 데이터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펀드에 투자된 비트코인의 물량은 블랙락 ETF 이슈가 나온 날로부터 급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줄어든 거는 거의 대부분이 팔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디파이 물량, 이건 장기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리도 파이낸스 또는 리도 프로젝트의 물량을 보면 가장 최하값이었을 때가 USDT가 터졌을 때 또는 FTX가 터졌을 때 스테이킹된 물량이 거의 최하값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 근처를 찍고요. 현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현재 Y축이 달러로 되어 있고 시총으로 되어 있는데, Y축을 이더로 변경을 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홀딩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은 이전 값과 펀드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지갑의 개수입니다. 비트코인의 개수에 따라 총 4개로 분류를 해놨고, 0.1개보다 많다 또는 1개보다 많은 지갑수,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워놓고 분류를 해놨는데, 해당 데이터는 좀 상식 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원래는 개인과 기관은 별개다, 개인과 고래는 별개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가 상식인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개수를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거의 다 상승 중이다라고 파악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번 약세장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본다면요, 개인들도 구매하고 있다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보았을 때 결론을 지은다면요, 기관 사고 있고 장기 투자자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관하고 개인 플러스 둘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방향성을 보인다, 매수하고 있다, 보유하는 경향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 개를 보았을 때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그 누구도 팔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개인은 떠나가고 있고 개미들을 외면하고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 개인들이 떠나가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에 하는 말인데, 지금 실상을 까고 보니까 정반대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매도하고 나간다는 표현은 틀린 말이 되었고요. 어찌 보면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조용히 매집을 하면서 그 누구는 장투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누구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른 누구는 큰 그림을 보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게 저는 현재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리테일러가 떠나가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흔히 봐왔던 변동성이라는 놈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개인의 이탈이라는 증거도 오늘 자료에 따라서는 오답이라는 게 체크가 됐으니까 정말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초반에 나왔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엇나갔지만 미모로 쓰일 뿐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크립토에서 행해지는 그 흔한 일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또한 해당 트윗을 날린 마일즈 도이처의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도이처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참고하는 분석을 올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석가의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때 주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TF나 반감기에 대한 이슈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은 진짜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상승장에 나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구간에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에 장투를 준비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이런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 주식으로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아니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생각하기 전에 바닥일 때 가졌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장에 대한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유동성 분출을 고려해 볼 시기입니다. 아마 다음 불장이 표출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4년 주기라는 팩터보다는 유동성이 생기면서 암호화폐도 좋은 시기가 나타나고 기존 투자 자산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드렸었고, 비트코인과 유동성에 대한 해설은 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도 좀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후반부 3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무조건 사야 한다,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팔아야 한다. 제가 이런 분위기로 영상을 안 찍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하시고요. 정확한 해설을 하실 분들은 정확한 해설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 아직도 사고 있고 단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 3분에 나오는데 왜 비트코인을 안 빠냐, 이걸로 비판을 받는 거라면은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알트코인 몇 개 간단하게 브리핑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매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드렸는데 사실 가격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트워크적으로 우위가 쌓이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다음 불장에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활성 네트워크 수뿐만 아니라 이런 NFT 시장에서도 솔라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브리핑했었던 베이스가 계속 선방을 하고 있고 발전 중입니다. 베이스 코인은 아직 제대로 된 생태계나 지향점이 안 나왔어요. 찾아보긴 힘드나 기존의 솔라나, 아발란체, 매틱 등 이런 코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익 코인을 브리핑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도 안 했고 아직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레이어 제로, GK 싱크 등 에어드랍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트코인을 보실 때 지금 시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 전에 소문나지 않은 코인을 찾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존의 990원짜리 멤버십을 폐지하고요. 새로운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어제자에 오픈한 걸 알 수가 있고, 기존의 교육만 드렸던 것에 더해서 이제는 실전 매매 브리핑을 꾸준히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영상에 들어가지는 않고 느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매 방법과 실전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으로 확률은 반반 정도 기록이 나오고 손익비는 좋게 나온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방법을 배워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